이어서 문제 52번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항 전부 멸실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하는 건 허용되느냐. 판례는 멸실 건물하고 새로 지은 건물은 물건이 다르죠. 여기 멸실했어 건물이. 그리고 새로 졌죠. 이거는 물건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럼 이 등기를 이쪽으로 유용해서 쓸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보존 등기를 유용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2번은요. 물건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 원인 없이 말소를 소위 불법 말소라고 그러죠. 불법 말소되었다 해도 그 물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은 물건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가등기가 되었다 해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죠.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가등기는 예비 등기라서 추정력을 주지 않아요. 그 다음 53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선의 점유자죠. 선의 점유자가 취득하는 과실이죠. 과실. 그 과실에는 점유물의 뭐까지요? 사용이익. 사용이익도 포함해요, 안 해요? 포함합니다. 사용이익도 포함한다. 가령 A의 펜션을 B가 샀다. 매매로 샀다 이렇게요. 그래도 펜션을 매수자가 이렇게 쓴 거죠. 쓰다가 1년 뒤에 계약이 취소돼 버렸다. 이 계약이 취소돼 버리면 이 매수자는 1년 동안이나 남의 펜션을 사용한 거죠. 사용해서 이익을 본 거죠. 사용해서 이익을. 누구 펜션을? 남의 거를. 매도인 거를 얘가 쓴 거죠. 1년 동안. 그럼 취소되면 펜션을 돌려주죠. 펜션을 돌려주는데 이 사용이익이요. 1년 동안 남의 펜션을 사용한 이익, 이를 과실이라고 취급하고 이 과실을 어떻게 합니다? 과실을 안 돌려줘요. 취득해요. 과실을 취득합니다. 얘가 선이면. 그래서 선의 점유자가 취득하는 과실은 사용이익도 포함합니다. X. 두 번째. 유치권자죠. 유치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수익 목적의 과실 수취권. 이를 인정하느냐 이거죠. 자, 유치권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어요. 그죠?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어요. 그죠? 수취할 수 있어. 유치를 하는 건물을 유치권자가 유치를 하고 있다가 임대를 놓게 되면 뭐가 나오죠? 임대료가 나오죠. 임대료가 바로 과실이죠. 이 과실을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거죠. 변제에. 사용수익 목적의 과실 수취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유치권에서 말하는 과실 수취권은 이 B가 유치하다가 이 건물을요, 빌라를 유치하다가 C에게 임대를 놓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죠? 임대료 나오죠. 임대료를 변제에 충당하는 거죠. 임대료를 내 받을 돈에 충당하는 게 바로 유치권에서 말하는 과실 수취권이고, 그는 변제 충당을 말하는 거예요. 변제. 이 월세를 어디다 내가 받을 돈 10억에 이 10억에다 이걸 여기다 충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변제 충당권이라고 그래요. 변제에 충당한다. 변제 충당권으로서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사용수익 목적은 이용하지 않아. 왜? 얘는 남의 거를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익 목적의 과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유치권에서 말하는 과실 수취는 변제 충당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뭐가 아니고요? 사용수익 목적, 사용수익권이 아니다. 유치권자가 과실 수취한다고 말할 때 그 과실은 사용수익권으로서의 과실이 아니라 어떤 과실? 변제에 충당하는 거다. 오케이. 요거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면 어느 강아지가요, 남의 강아지가 어린아이를 물었어요. 그럼 물린 사람은 치료비에 대한 채권이 있죠. 그때 강아지를 붙잡으면 유치권이 생기는데 유치권 생겼어요. 왜요? 치료비 때문에 강아지 붙잡으니까. 이때 강아지가 새끼 나면 그 새끼를 유치권자가 갖는 건 아니죠. 그거 가지라고 유치권을 준 게 아니죠. 뭐 하라고요? 그거를 경매나 매각을 해서
매각을 해서 변제에 충당하라는 뜻으로 과실수취권을 부여한 거지 그 강아지를 가지라고 과실수취권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 오해가 없으셔야 되죠. 세 번째, 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 사유로 훼손된 경우 선의점유자죠. 선의점유자는 소유이사가 없더라도 소유이사가 없으면 뭐죠? 타주점이죠. 타주점유자면 어디까지죠? 현존이익이 아니라 어디까지죠? 손해 전부죠. 선의이고 타주점유자는 손해 전부. 선의이고 자주점유자만 얘만 현존이익이죠. 얘만 현존이익. 근데 타주니까 손해 전부로 돼야죠. 전부. 현존 한도가 아니라. 4번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요. 반환을 청구받은 점유자는 유익비 있죠. 유익비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오케이. 유익비 내놔. 내가 점유물에다가 유익비를 지출했어. 아까 그 펜션 같은 경우에 내가 펜션에다가 페인트 칠하느라고 돈이 3천만 원 들어갔어. 그럼 페인트 칠을 하면 건물이 이뻐지죠. 유익비죠. 유익비. 그거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네 펜션에 대해 내가 돈 들였잖아. 자, 5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5번. 예. 점유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자, 볼까요? A가 펜션을 B에게 팔았어요. 이렇게. 그랬다가 매매가 취소되면 B는 돌려주죠. 그죠? 그때 누구로? 소유자가 C로 바뀌었다. 저 펜션 주인 A에서 C로 그 사이에 바뀌어버렸어. 그러면 이 점유자는 비용을요. 얘가 펜션에다가 페인트 칠한 비용, 페인트 비용 있죠. 페인트 비용. 3천만 원. 3천만 원을 누구한테, 이 3천만 원을 누구한테 빼달라고 하느냐 이 문제죠. 계약할 때는 A였고 지금은 누구야? C죠. 바로 누구? 회복 당시 소유자 C에게. 회복 당시 소유자 C에게 그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점유자는요. 누구한테요? 유익비 지출 당시의 전소유자가 아닙니다. 누구한테요? 회복 당시 소유자 C에게. 회복 당시 소유자. 이 부분 꼭 암기하셔야 돼요. 회복 당시 소유자인 누구? C죠. C에게 하는 거지. 지출 당시의 소유자, 지출 당시의 전소유자 A가 아니다. 별 3개.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실게요. 정답은 4번에 맞기. 이어서 54번. 자, 갑이 을에게 X 토지를 매도해서 잔금을 수령한 후 등기 전에 갑으로부터 X 토지를 다시 매매한 여기 키워드 가볼까요? 병. 자, 이렇게 사례 문제가 쭉 펼쳐지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사례 문제에 대한 예의나 존중 차원에서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기초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기초 작업. 그냥 막 지문 읽어가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왜요? 가봤자 다시 또 와야 돼. 그래서 끊어 읽으세요. 영문 읽듯이 끊어 읽으세요. 갑의 토지를 을에게 매매했어요. 그리세요. 여기다 그림 작업을 하세요. 갑의 토지를 을에게 매매했대요. 매매. 쓰면 되지. 등기 전에 갑으로부터 X 토지를 뭐 한 사람? 다시 매수한 병. 여기 또 자르면 돼요. 자르세요. 계속. 다시 매수했어요. 누가요? 병이. 그럼 여기는 1매매, 여기는 2매매. 아, 이중매매네. 이중매매. 또 자르세요. 병의 대리인 정의. 병이 매수자고요. 얘 대리인 돈네. 대리인 누구래요? 정의래요. 정. 그리세요. 병의 대리인 누가? 정의. 갑의 배임매우. 이놈의 배임매우 저질렀군요. 갑의 배임매우에 뭐한 경우? 적극가담해서 병명의로 부동산 매입했어요. 이 대리인이 뭐 했대요? 이 자식이 적극가담했네. 일 쳤네. 사고 쳤네. 얘가 뭐 해도 적극가담해서 이중매매를 만들어냈어요. 이때 병은 이거를 몰랐겠죠. 얘가 저지른 거를. 그럼 이 이중매매는 유효로 돼요? 무효로 돼요? 대리인이 기준이죠. 대리행위에 하자는 대리인 기준이죠. 그래서 본인이 뭐여도 선이어도 몰라도 대리인이 뭐 했다면 적극가담했다면 이건 무효로 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유명한 판례. 가볼까? 1번. 수권행위의 하자 유무는 누가 기준이에요? 수권행위가 잘 됐냐 잘못됐냐는 누구요? 본인 기준이에요. 본인. 수권을 잘했냐 못했냐. 얘가
병이 정한테 대리권을 위임해 주잖아요. 그때 수권에 하자가 있냐 없냐는 본인, 준 사람 기준이야. 본인 기준. 근데 두 번째, 대리 행위의 하자는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이야. 대리인. 이놈의 자식. 대리 행위가 잘 됐냐 하자가 있느냐, 의사의 흠결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다 대리인 기준. 그래, 두 개를 묶어보세요. 묶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권의 행위는 누구 기준? 준 사람. 대리인한테 준 사람. 본인 기준. 대리 행위의 하자는 대리인 기준. 두 가지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리 행위의 뭐요? 하자료. 하자로 발생한 법률 효과.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요? 본인에게 기속해요. 얘한테. 법률 효과, 그죠? 본인이죠. 본인에게. 하자가 있냐 없냐, 이 계약에 하자가 있냐 없냐는 대리인 이놈의 기준이고, 얘가 저지른 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원상회복 책임은 누구? 본인 기준. 본인 기준이다. 뭐가? 법률 효과가. 손해배상 책임 또는 원상회복 책임, 이건 다 본인이 덤탱이 쓰는 거야. 저지른 건 이놈이 저지르고 뒷감당은 본인이 하는 거죠. 그죠? 네, 우리 집안에 똑같아요. 남편이 저지른 거, 그죠? 와이프가 다 뒷감당해요. 그죠? 책임은, 법률 효과는 본인한테. 4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을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를 이유로, 끊어 읽으셔야 돼요. 그냥 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 가봤자 다시 떠올 거예요. 을은 뭐를 이유로? 반사회적 법률 행위를 이유로. 누구하고 누구가 계약? 갑과 병 사이의 계약.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뭐라는 걸? 무효임을 뭐라고요? 항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등장한 거죠. 처음 등장.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구하고 붙은 거냐면 병하고요, 을하고 붙은 거야, 이게. 왜? 얘가 등기를 아직 안 했거든요. 등기 안 했죠? 등기는 병이 가졌죠. 그래서 병이 뭐라고요? 야, 을, 왜? 너 등기 안 했잖아. 갖고 와, 이거. 이 부동산 나한테 갖고 와. 라고 얘가 얘한테 요구한 거야. 그때 을이 뭐라고요? 을이 얘한테 뺏겨야 되나요? 안 뺏기고 버틸 수 있나요? 이 문제가 병하고 을의 쟁점이에요. 병은 달라고 그러는 거고, 왜? 등기돼 있잖아, 내 앞으로. 그때 을이 뭐라고요? 내가 너한테 이걸 뺏겨야 되냐? 이게 무효야. 왜? 대리인 놈이 적극하다면 이게 무효야. 무효임을 누가요? 을이 누구한테? 병에게 항변할 수 있다. 무효라고. 그래, 나 못 준다고, 임마. 나 못 줘. 왜? 무효야, 이게. 무효라서 너한테 싸울 거야. 항변할 거야. 못 준다고. 연결해 볼게요. 을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를 이유로. 뭐가? 갑하고 병하고 이 매매가 무효야. 왜? 이 대리인 놈이, 너는 몰랐지만 얘가 적극하다면 이게 무효잖아. 무효임을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무효임을 누가요? 을이요. 을이 누구한테? 병에게 항변할 수 있다. 별표 꼭 기억하세요. 올해 중개사에 나오는 거니까. 올해 중개사 이중매매가 나오면 이 문제야. 5번 정의 갑의 배임 행위에 뭐한 거를요? 적극 가담한 사정을 누가요? 병이. 본인이 몰랐죠. 얘는 몰라요, 원래. 얘가 저지르는 거예요. 사고는 얘가 저지르는 거고 얘는 모르고 있죠. 그럼 병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 무효지. 무효. 왜요? 대리인이 표준이죠. 대리인이 뭐해서 적극 가담하면 이중매매는 본인이 선이어도 대리인이 적극 가담하면 이 이중매매는 무효로 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써볼게요. 대리인이 뭐 했다면? 적극 가담하면 이중매매는 판례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적는 거죠. 이중매매는 뭐라고요? 무효로 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무효다. 정답 5번. 이중매매인데 문제가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죠. 정리를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이어서 55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항 점유 매개자의 점유를 통한 간접점유죠. 간접점유에 의해서도 시효 취득은 가능해요? 네, 가능하죠.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점유만 20년 이어지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사기에 의해서 건물을 명도해 준 경우. 사기죠. 사기로 명도한 거는 침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속아서 준 거죠. 이거는 점유회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기로 준 거지 뺏긴 거 아니죠. 그 다음 미등기 건물을 뭐 한 사람? 양수한 사람. 이거 굉장히 잘 나와요.
미등기 건물을 샀어. A가 지은 무허가 건물을 B가 샀지. 너 뭐 샀어? 나 무허가 건물 샀어. 샀죠? 무허가 건물을. 그럼 등기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이게 무허가니까 등기 안 나오죠. 얘를 뭐라고 그래요? 미등기 건물 양수인. 미등기 건물 양수인. 이 양수인의 포지션이요. 법적 포지션이 문제가 되는 거죠. 얘는 소유권이 없어요. 왜 없어요? 등기가 나오지 않으면 민법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 아니야 너. 근데 얘를 세법에서는 사실상 소유라고 그래요. 사실상 소유. 왜요? 법적으로는 등기를 안 쳐서 소유권이 없지만 사실상 B가 이 물권의 소유자죠. 그래서 세금을 얘한테 때려. 근데 민법은 얘가 소유자가 아니야. 그죠? 구별하셔야죠. 민법에서는 소유권이 없지만 세법에서는 얘가 소유자라는 거죠. 두 번째, 소유권은 없지만 얘는 뭐가 있어요? 이 건물을 때려 부술 권한, 철거 권한이 있다. 철거 권한. 무슨 권한? 철거시킬 권한은 얘가 가져서. 왜? 샀잖아. 내가 샀잖아. 그리고 내가 현실적으로 점유하잖아. 내가 이걸 철거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땅 주인이 국가라면 국가는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이 건물 때려 부수라고 그래? 무허가 건물? B, 네가 때려 부숴. 왜? 네가 살잖아. 네가 살고 지배하잖아. 네가 부셔. 네가 부셔. 아야 네가 부셔라. 얘는 팔았는데 왜 얘한테 그래? B, 네가 부셔. 왜? 너가 철거 권한이 있어. 자, 읽어볼게요.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 처분권을 부여한 양수인은 그 건물의 뭐에 대해서 부지를 누가 점유해요? 양수인 네가 점유하지. 요거 기억해 두시죠. 그 다음 4번 간접 점유 요건이 되는 점유 매개 관계죠. 점유 매개 관계는 법률 행위로도 되고 또 뭘로 돼요?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도 간접 점유의 점유 매개 관계는 가능합니다. 4번 정답. 5번 상속에 의해 점유권을 취득한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동그라미야. 새로운 권원이 바로 매매죠.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궤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누구만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좀 길은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적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례로 풀면 이 과수원 1000평을 A가 임차해서 농사를 10년째 지고 있어요. 그럼 A는 임차인. 나 임차해서 과수원 농사죠. 그리고 임차인이 갑자기 코로나로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들이 어떻게 해요? 상속받죠. 상속받은 사람은 임차인의 지위를 그냥 넘겨받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임차인이니까 아들도 뭐가 되죠? 임차인 되지. 당연하죠. 그런데 B가 뭐가 있으면 매매를 했다. 올 6월 달에 이걸 매매를 했다. 매매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기죠? 새로운 권원이 생기죠. 그럼 이때부터 뭐가 돼요? 자주점유로 바뀌죠. 이런 권원이요. 매매라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한 상속은 무슨 점이에요? 타주점이죠. 아버지 점유를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이 내용이죠. 다음 56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자 옆에 적어둘 거 이거는 부동산 실명법에 나오는 거죠. 부동산 실명법 특별법에 부동산 실명법에 상호명의 신탁이라는 이름하에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부분 그림을 통해서 잠깐 볼까요? 나 흥부, B 놀부 둘이요 500평씩을요. 500평씩을 어떻게 해요? 구분소유에서 나눠서 농사를 지고 있어요. 흥부는 여기다가 나는 토마토를 좋아해. 나는 토마토를 먹어야 흥이 나. 그래서 흥부야. 놀부는 여기다가 쌀을 재배했어요. 쌀 재배를. 각자 구분 소유하죠. 각자 구분 소유하는데 등기는 공유로 돼 있어요. 등기부상으로는 공유야, 공유. 쓰는 건 어떻게 써요? 각자 쓰죠. 각자 구분 소유하죠. 각자 독자적으로 지배를 해요. 등기만 뭐로 돼 있어요? 공유를 해요. 그래서 이를 엮으면 뭐라고 그래요?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그러죠. 대외적으로는 공유. 내부적으로는 각자 소유야. 우리 각자 소유. 내부 관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구분 소유. 외부 관계는 공유.
그 내부하고 외부를 합치면 뭐라고 그래요? 구분 소유 적, 여기다 적자 하나 쓰면 돼. 적. 구분 소유 적 공유라고 한다고. 이건 뭐예요? 짬뽕이에요. 짬뽕. 짬짜면이에요. 짬짜면. 내부적으로는 짜장면, 외부적으로는 짬뽕. 합친 거죠. 야, 우리 공유가 아니라 내부는 구분 소유야. 각자 소유해. 여기는 흥부만 써. 근데 외부적으로는 뭐야? 공유로 돼 있어. 왜? 등기부가 A, B 두 사람 거야. 이를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그러죠. 자, 1번. 이 상호 명의신탁 해소는 뭘로 하죠? 명의신탁 해지로요. 해지로 합니다. 별표. 상호 명의신탁을 어떻게 하면 돼요? 해지해서 끝내면 돼요. 단 공유물 분할 청구는 안 된다. 공유물 무슨 청구요? 분할 청구로는 안 된다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공유물 분할 청구는 공유일 때 하는 거. 이거는 상호 명의신탁. 서로 구분 소유하잖아. 우리 구분 소유하는 거 종결해. 이거죠. 공유가 아니라. 공유가 아니라 뭘로? 구분 소유를 쪽내는 거야. 그게 바로 상호 명의신탁 해지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럼 A가 토마토 심은 이 땅, 흥부가 토마토 심은 이 땅 500평은 딴 사람한테 팔아 못 팔아? 팔 수 있지, C한테. 야, C 이거 사 500평. 10억에. 당연하지. 왜? 내가 소유하는 거야. 이거 내가 소유하는 거야. 당사자 내부에 있어서는 각자 뭐한 거? 특정 매수한 부분. 특정 매수한 부분은 뭐가 돼요? 각자 단독 소유하지. 내 땅이지 이거 내 땅.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토마토 심는 거야. 3번. 구분 소유적 공유. 지분이죠. 공유. 지분을 뭐한 사람? 매수한 자는 당연히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승계를 하냐 안 하냐 이 문제. 여기 좀 까다롭죠. 조금 어려울 거예요. 해설을 제가 넣어놨는데 해설을 읽어도 머리 아플 거예요. 왜요? 어려워요. 판례 원문 자체가. 읽어도 머리 아플 거예요. 자, A로부터 C 양민이 제가 저 땅을 살려고 그래요. 위치가 너무 좋은 거지 여기. 옆에 바닷가 쫙 있고 여기가 좋아요. 이쪽이. 바닷가예요. 여기는 좀 뒷면이죠. 이쪽 땅을 내가 살려고 그래요. 어디를? 이쪽이요. 흥부가 토마토 심은 데를. 오케이. 누가? C가. 여기만요. 여기 500평 나한테 팔아 10억에. 이렇게 사면 여기를 특정해서 제가 사면 500평을. 이때는 구분 소유가 그대로 넘어와요. 그럼 A에서 누구로? C로. 양민으로. 양민이 여기 들어가면 돼. 오케이. 그럼 양민이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요? 건물을 짓고 펜션을 짓고 수영장 짓고 제가 사는 거지. C가 어디를 사면 500평을 어떻게 해서 특정해서 사면 500평만 특정해서 500평을 어떻게 해서 사요? 특정해서 매입을 하면 특정 매입. 이런 형태로 거래를 하면 양민하고 저 A하고 이런 형태로 거래를 하면 이 구분 소유가 어떻게 돼요? 양민한테 그냥 승계돼. 승계되니까 누가요? C가 이 자리 들어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구분 소유적 공유는 뭐가 됩니다? 승계가 됩니다. 어떻게 사면 500평을 특정해서 여기 살게 내가 여기만 살게 여기. 어디? 저 흥부가 토마토 심은 여기만 살게. 여기는 관심 없어. 왜? 바닷가에도 너무 멀어. 그런데 두 번째, 이 양민이 여기를 특정해서 산 것이 아니고 전체 1000평 중에서 지분으로 사면 1000평 중에서 뭐로 사면? 지분으로 1000평 중에서 얼마로? 지분으로 얼마 살게? 지분으로 매입을 하면 나 전체 중에 30% 살게. 전체 중에 30%. 그럼 뭐 이때는 어떻게 돼요? 구분 소유는 깨져버려요. 구분 소유는 깨져버리고 어떻게 돼요? 공유가 돼버려요. 구분 소유가 승계가 되지 않아요. 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해설지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머리 더 아프고요. 여기 보세요. 그냥 차라리. 자, 제가 이 사람이 매수자가 이 땅을 살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1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500평을 어떻게 해서 특정해서 사는 거지. 그러면 이 구분 소유가 그대로 C 앞으로 승계돼요. 근데 어떻게 사면 2번은요? 지분으로 산 거예요. 지분으로 사면 구분 소유가 깨져버리고 공유로 돼요. 공유로. 자, 그럼 여기 연결해 볼게요. 구분 소유적 공유. 지분을 매수한 사람. 특정 부분을 산 게 아니라 어디를 샀어? 지분 샀죠? 전체 중에 30%. 1000평 중에 30% 내가 살게. 여기 1000평 중에 30%. 그러면 구분 소유자는 승계가 안 돼 버려. 오케이. 3번 정답. 4번.
제3자가 방해를 하면 여기에 제3자 C가 놀부보다 더 나쁜 놈이 있어요. 그죠? 놀놀부라고 있어요. 놀놀부. 얘가 놀부죠. 얘가 더 나쁜 놈이 있어 세상에는. 이놈이 여기를 어떻게 했어요? 불법점이었다. 제3자죠. 제3자가 불법점이하면 공유자는 자기 구분 소유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죠.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예요. 공유물 보존행위로 나가라고 할 수 있어. 즉 A가 누구한테요? C에게 가죠. A가 C에게 가서 따지는 건 뭐냐? 공유라고요. 공유니까 나가라고 그래야 돼. 왜? 외부 관계죠. 외부 관계는 공유라고 떠들어야 돼. 근데 만약에 이거를 누가요? B가 놀부가 여기다가 건물을 줬다. 그러면 이거는 뭐죠? 내부 관계. A하고 B 내부 관계죠. 그럼 어떻게 해야죠? A가? 흥부가 뭐라고? 소유권. 소유권으로 B한테 나가라고 그래야 돼. 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침범한 놈이 누구면 제3자면 뭐라고 그래요? 공유라고요. 공유물 보존행위로 나가라고 그래. 근데 제3자가 아니라 누가? 다른 놈, 옆집 있는 놈, B가요. B가 침범하면 A는 뭐라고 그래? 소유권. 내 소유권 침범하지 말라고 그래. 요 차이죠. 읽어볼게요. 자, 4번은 누가요? 제3자가 방해를 했다는데 여기가 포인트. 그러면 뭘로 방해 배제 청구해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띵동댕. 누가 방해하면? B가 침범하면 A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뭐로? 소유권으로 나가 이러는 거죠. 오케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고 이어서 57번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항 무과실은요 점유 취득시효 요건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무과실은 그럼 어디에만? 등기부 취득시효에만. 무과실의 점유, 선의무과실이죠. 선의무과실의 점유는 어디에만 들어가요?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이다. 점유 취득시효는 요건이 아니라는 거 별표. 두 번째, 성명불상자. 이름을 몰라? 이것도 시효 취득이 됩니다. 세 번째,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완성했죠. 완성 당시의 이익을 시효 완성의 이익을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이를 시효 이익의 포기라고 그러죠. 시효 이익을 뭐 한다고? 포기할 수 있지. 네가 해, 네가 포기해. 그 말은 뭐죠? 취득시효 완성한 사람이 땅을 가져갈 수 있죠. 안 가져가고 포기한다고. 나 포기할게. 왜 그러는데? 이 땅을 B가 점유를 했는데 20년을. 얘 땅을 A가 소유자고 B가 점유를 20년 했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이만큼을. 이거 몇 평이에요? 3평을.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달라고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 거죠? 내 땅을 내가 너한테 왜 줘야 돼? 그러면 A가 안 준다는 거지. 나 못 주거든.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점유자가 이 땅을 뺏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을 해야 돼요. 기나긴 투쟁을 소송을 해야지. 변호사 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B가 뭐라고요? 됐다. 포기할게 내가. 내가 뭐를 포기할게? 시효 이익을 내가 뭐 할게? 포기한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점유자가. 포기할 수 있어요. 그게 시효 이익 포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 행정재산 안 돼요.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은 되고 행정재산은 안 되죠. 행정재산 안 되고 뭐는 되고요? 일반재산은 오케이. 그 다음 또 아까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 공용부분. 공용부분도 취득시효가 안 됩니다. 저당권도 안 되고. 저당권은 왜 안 돼요? 점유를 안 하니까. 5번. 부동산에 대해서 뭐가 들어간 거? 압류가 들어간 거는 취득시효 중단 사유인가요? 아닙니다. 판례는. 자 보세요. A 땅을 B가 점유를 20년 했어요. 20년 했죠. 이때 취득시효를 A가 막으려면 이를 취득시효 중단이라고 그래요. 무슨 중단이라고 그래요? 취득시효 중단. 자, A 땅을 B가 점유를 했어 이만큼을. 근데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얘가 점유한 게 지금 몇 년이야? 19년 6개월이야. 19년 6개월이야. 아직 6개월 모자라. 20년 돼야죠. 그래서 A가 소유자 A가 이 취득시효를 뭐 하려면 중단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유를 못하게 막으면 되지. 점유를 어떻게 하면 돼? 점유를 중단시키면 돼. 이게 취득시효 중단이에요.
너 점유하지 마라고 얘가 하면 돼요. 점유를 못하게. 여기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펜스를 쳐가지고 못 들어오게. 점유가 중단되면 취득시효는 멈춰버려. 끝나는 거지. 그런데 점유를 중단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죠? A의 채권자 C라는 애가 얘가 돈 받을 게 있었던 거지 얘한테. 야, 돈 줘 빨리. 왜? 너 임마 3년 전에 내 돈 빌려간 거 10억. 그거 왜 안 갚냐고. 빨리 갚으라고. 그래도 안 갚으니까 C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압류를 걸었네 여기다가. 부동산에다 뭐를요? 압류를 걸었네. 압류를 걸면 이 취득시효가 멈추나요? 판례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압류를 해도. 부동산에 압류를 걸어도 점유는 하고 있거든. 얘가 점유는 하고 있네. 점유하고 여기를 배출을 농사 짓는 거는 여전히 하고 있어. 그래서 부동산에 뭐가 들어가도요? 압류가 들어가요. 압류가 들어가도 점유는 중단되지 않아요. 중단 안 되죠. 그러면 취득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단 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동산에다 뭐를 붙인 거? 압류를 걸은 거는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아닙니다. 최근 판례. 아주 중요해요. 이어서 58번 사례 문제죠. 사례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례 문제를 출제하는 분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기초 작업을 하는 거죠.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을은 X 토지를 누구한테요? 병에게. 병에게 뭐를 했어요? 전매를 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됐군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1항 갑, 을, 병 사이에 무슨 합의?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요.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뭐가요? 합의가 있었다. 합의가 있었다 해도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갑이 을에게 뭐를 주는 거? 등기를 줘야 되는 의무는 소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죠? 계약은 을하고 한 거죠. 등기만 병에게 넘기기로 한 거지. 등기를 병에게 주기로 한 거지. 계약은 을과 한 거죠. 을과. 그래서 갑은 을에게 등기 의무를, 을은 갑에게 뭐를요?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니은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 양도. 등기 청구권 양도의 두 줄이죠. 이 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갑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 생겨요? 아니죠. 이걸 얘한테 넘겼다 이거죠. 이 등기 청구권을 등기 넘겨달라. 을이 갑한테 등기 넘겨달라는 청구권을 누구한테요? 병에게 양도했다고 통지한 거. 양도했다고 통지했죠. 갑에게. 이걸 넘겼다고 갑에게 알렸죠.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죠. 어떻게 해야죠? 승낙을 받아야죠. 통지가 아니라 뭐죠? 갑의 승낙 요건이다. 갑의 승낙. 굉장히 중요하죠. 올해 또 나올 거예요. 시험에. 을의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했다고 갑에게 통지만으로 대항력은 안 생기고, 갑에게 뭘 얻어야 돼요? 승낙이나 동의. 갑의 승낙이나 뭐가요? 동의가 대항요건이다. 승낙이나 동의가 대항요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니은 X. 디귿. 갑을 병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없었다. 밑줄이요. 합의가 없었다면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져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일까요? 합의 안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등기를 병에게 넘겼어. 오늘 합의 안 했는데 병에게 등기 넘어갔죠? 그럼 이 등기는 뭐에? 실체에 부합한다. 무슨 뜻이에요? 을에게 넘어갔다가 병에게 넘어가도 병 거가 되는 거고, 순차 이전한 거죠. 직접 해도요. 직접 해도 누구 거예요? 병 거 되는 거야. 결론은 똑같죠. 이는 실체에 부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등기는 무효가 아니올지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왜? 실체관계. 실체관계에 뭐하니까? 부합하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무효 아니고 유효입니다. 유효. 디귿도 X. 니을. 갑을 병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은 후 갑을 간에 특약을 해요. 특약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돈 너한테 5천만 원 더 줄게. 5천. 왜냐면 내가 세금을 안 내게 됐어. 중간생략 등기에서 세금을 안 내게 됐어. 그래서 5천만 원을 인상해 줄게라고 합의했죠. 특약으로. 매매대금을 인상을 했어요. 5천을. 그죠? 이때 갑은 인상된 매매대금 미지급. 을이 안 주면, 을이 돈을 안 주면, 일로 안 주면 갑은 병에게 등기 넘겨 안 넘겨? 거절할 수 있다.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 동시행항변권이 있다. 을이 안 주면. 을이 돈을 안 줘? 그럼 나는 병에게 등기 못 줘. 갑은
동시행 항변권. 무슨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누구한테요? 을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뭐라고요? 얘가 돈 안 줘. 을이 돈을 안 줘서 등기를 못 넘기겠소. 라고 동시행 항변권을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동그라미.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X고 니을만 동그라미. 설문은 옳지 않은 거를 찾아라. 기역,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9번.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59번입니다. 1번.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 지분의 포기 의사 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 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포기를 해도 포기가 키워드죠. 바로 물권 변동이 생기는 게 아니죠. 그럼 뭐 해야죠? 등기를 해야지. 등기해야 물권이 변동하지. 동그라미. 포기 의사 표시가 도달해도 효력이 생기는 거 아니죠. 뭐 해야죠? 등기해야죠. 동그라미. 두 번째, 소수지분권자의 별표. A도 3분의 1, B도 3분의 1, C도 3분의 1. 다 소수죠. 이때 C가 어떻게 하면? 독점하면. 얘가 공유물을 독점하고 있다면 적법한 거예요? 불법한 거예요? 이건 독점 사용을 공유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왜 같이 사용해야지 혼자 독점해? 이거는 불법이다. 불법. 이 불법을 해소하는 방법. 그럼 어떻게 해소하느냐? 판례는 종전대법원은 A가 소수지분권자인 A도 소수죠. 왜? 3분의 1이니까. C도 소수 3분의 1. 이 독점 상태를 C가 뭐라고요? 뺏어오는 거. 이거 달라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이걸 뺏어오게 되면 C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독점해. 아까 얘가 뭐라고 그런 거야? 이거. 야, 네가 독점하는 거 불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걸 뺏어오면 자기가 독점해. 또 불법 상태가 그대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건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소수지분권자가 누구한테요? 독점하는 놈한테 뭐라고? 보존행위로 뭐라고? 뺏어오는 거. 인도 청구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입니다. 그래서 연결하면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 전부를 협의 없이 점유하는 누구한테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C에게 공유물의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올해 판례 변경한 거. 정답 3번, 2번입니다. 인도 청구 안 돼요. 그럼 뭘로 해결하죠? 지분권에 기해서. 지분권에 기해서 방해 배제 청구로 해결을 해라라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 결론. 보존행위로 뺏어오지 마. 왜? 네가 독점하게 돼. 그건 능동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거든요. 이어서 60번. 공유물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입니다. 공유물 분할의 요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해요? 소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분할이 됐다. A, B, C 간의 공유가 성립한 거는요 10년 전이고요. 10년 전에 공유가 성립했고 분할은 오늘 됐죠. 그럼 오늘부터 소유권 3개가 쪼개지는 거지. 소급하지 않아요. 두 번째,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무슨 분할?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 이 분할 청구권만 따로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아요. 네 번째, 공유 토지를 무한하는 경우 현물 분할하는 경우에 반드시 공유 지분의 비율로 면적을 분할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가령 이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다. 그럼 분할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지분 비율대로 면적을 해요. 면적을 분할해서 쪼개는 거는 아니다. 더 크게 줄 수 있다. 왜? 여기가 비싸면 이쪽이 도로변이라서 여기는 비싸고 여기는 싸다. 그럼 여기 조금 갖고 너 조금 갖고 여기 많이 가져. 왜? 여기 땅값 비싸잖아. 5번 키워드는 조정이죠. 조정 절차에서 현물 분할 협의가 성립했죠. 이때 조정 조서가 작성되면 즉시 공유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해야죠? 등기해야. 조정은 등기를 해야 끝납니다. 조정일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도? 협의 분할일 때도. 이 두 가지는 뭐를 해야죠? 등기를 꼭 해야 된다고 그랬죠. 등기를 해야.
조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나눠 가질 때 협의 분할로 가져갈 때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생깁니다. 반면에 재판상 분할은 형성 판결이다. 이건 무슨 판결? 형성 판결. 따라서 이거는 등기 없이요. 이거는 등기 없이 판결 즉시요. 판결 즉시 물권 변동이 생기죠. 형성 판결 이거는 이거하고 차별화돼서 등기를 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5번이 정답. 조정이죠. 조정은 즉시 공유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죠? 등기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정답. 이어서 61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 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투기, 탈세 방지라는 법의 목적상 명의 신탁은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 판례는 명의 신탁은 사회 질서 위반이 아니다. 명의 신탁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이거죠. 반사회적 행위다? 아니다.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X. 두 번째, 명의 신탁이 무효인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이 나면 명의 신탁 약정이 체결된 때부터 명의 신탁은 유효로 된다. 틀렸죠? 체결된 때부터가 아니라 혼이 난 때부터. 가령 명의 신탁은 2010년에 했다. 2010년에 AB 간에 명의 신탁을 했어. 이렇게. 혼인은요. 2021년에 혼인했어. 이때 혼인한 거죠. 이게 혼인한 연도. 그럼 언제부터? 혼인시부터. 이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지 소급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된 때가 아니라 언제부터? 혼인시부터. 혼인한 때부터 이 명의신탁은 유효로 됩니다. 배우자니까. 배우자 명의신탁이 유효니까요. 3번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는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누구한테요? 악의 제3자에게. 함정 있죠.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해요 못해요? 대항할 수 없다. A가 B에게 명의신탁을 했다. 신탁자, 수탁자. 수탁자가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팔았죠. 명의신탁을 알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 악의 제3자. 악의 3자가 저 땅을 먹었죠. 먹었어도 A는 이게 무효라는 걸. 이게 무효라는 거를 뺏어와 못 뺏어와. 뺏어올 수 없어요. 제3자가 뭐여도 악이어도. 악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별세개. 아주 잘 나오죠. 여기 발표. 지문이 아주 깔끔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는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누구한테요? 악의 제3자.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악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C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어서 4번 질문.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했다. 그죠? 농지법 제한을 회피하려고 명의신탁을 한 거죠. A가 누구한테요? B에게. 이때 수탁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슨 급여? 불법원인 급여. 불법원인 급여라고 할 수 없다. 동그라미야. 즉 반사회적 행위 아니다. 이게 대법원에 작년에 문제가 된 건데 A가 농지를요. 이 농지 1000평을 B에게 명의신탁을 한 거지 이렇게. 여기 신탁자, 수탁자. 이때 이 명의신탁이죠. 농지를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돌려놓은 거. 이 명의신탁이 법적으로 반사회적 행위냐가 쟁점이 된 거예요. 이 명의신탁이 뭐에 해당되냐고요? 반사회적 행위냐고. 이게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면 어떻게 해요? 신탁자는 뺏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작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됐던 사안입니다. 판례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니까 신탁자는 뺏어올 수 있다. 내가 실권리자니까 뺏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소수견에 소수 대법관 중에 이 명의신탁이 반사회적 행위다라고 보는 대법관이 있어요. 그분 견해는 뭐죠? 이게 반사회적 행위야.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해당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실권리자가 못 돌려받죠. 그럼 어떻게 되죠? 수탁자가 이 땅을 그냥 통째로 먹는 거죠. 이분 견해가 이거예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 뭐 할 수 없어요? 불법원인 급여니까 이게 불법원인 급여니까 뺏어올 수 없다 이거죠. 근데 우리 다수견해는 이쪽이다.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아니니까 뭐예요? 신탁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두 가지 기억할게요. 이 농지명의신탁에서 농지명의신탁이 이제 올해 시험에 나올 거거든요. 이 농지명의신탁에서 꼭 기억할 거는 첫째, 이게 뭐가 아니다? 반사회적 행위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는 신탁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왜?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야. 아니니까 A가 뺏어올 수 있는 거지. 이걸 만약에 이분 소수견해대로, 이게 소수견해거든요. 소수견해대로 이거를요, 반사회적 행위다 그래도 못 찾아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다 먹죠. 그럼 우리 사회 질서가 흔들릴 거예요. 왜요? 이렇게 된 땅들이 적지 않거든. 이거 못 찾아오라는 거죠. 얘가 못 찾아온다. 눈 뜨고 땅 뺏기는 거죠. 이게 소수견해. 다수견해는 찾아올 수 있다. 이어서 62번 문제.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 X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사례 문제가 나오면 예의상 기초 작업을 좀 해주세요. 누구 토지죠? 을 소유 토지. 을 토지에 대해서 누가요? 갑이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저당권. 그 후 X 토지의 무슨 가치죠?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하여 을이 X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지상권을 함께 취득했다. 누가? 갑이. 야, 너 저당권 있고 또 뭐가 있어? 지상권도 있어, 내가. 뭐 하라고? 담보가치 하락. 이 토지의 무슨 가치요? 담보가치. 토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으려고. 토지의 무슨 가치요? 담보가치 하락을 막으려고. 그 말은 건물 못 짓게. 여기 건물 못 짓게. 이를 무슨 지상권? 담보지상권이라고 불렀다. 나 담보지상권이야. 땅 쓰는 건 얘가 그냥 써. 네가 써. 쓰고 나는 뭐만 할 거야? 건물만 못 들어오게 할 거야. 건물만 못 들어오게. 왜? 건물 들어오면 땅값이 똥값이 돼. 그거 막으려고 그래. 그게 무슨 지상권? 담보지상권이야. 돈 빌려줬어 내가 5억. 돈 빌려줬으니까 5억에 대한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죠. 5억은 제가 만드는 거 그냥 채권이 있고, 이걸 담보하려고 은행은 뭐를 가진 거죠? 저당권하고 또 뭐를? 담보지상권, 권리를 2개 가지고 있죠. 2개. 실무에서는 이렇게 해요. 나대지를 빌려줄 때는, 나대지를 담보로 잡을 때 은행은 2개를 다 걸어. 하나는 뭐? 저당권, 하나는 담보지상권. 2개를 걸어. 얘는 왜 존재해요? 건물 못 짓게. 짓지 마 건물. 왜? 땅값 떨어지니까. 1번. 갑의 지상권의 피담보 채무는요. 피담보 채무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저당권은 이 5억이 있지만 담보지상권은 피담보 채무가 없어요. 그죠? 피담보 채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갑의 채권이요. 채권이 어떻게 되면 이게 없어지면 지상권도 어떻게 돼요? 소멸합니다. 예,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5억 채권 회수하려고, 담보가치 확보하려고. 이게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지죠. 세 번째, 갑의 채권이 뭐에 의해서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어떻게 돼요? 같이 소멸하죠. 이거 없어지면 죽는다고. 4번, 제3자가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 없이 X 위에다 뭘 지면 건물을 졌네. 여기다 뭘 져? 건물을 져. 땅값 똥값 대라고. 그럼 갑은 이 담보지상권자 갑은 이 건물 진 걸 어떻게 해요? 축조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건물 짓지 말라고. 짓지 말랬지. 왜? 땅값 떨어지니까. 뭘로? 담보지상권으로. 동그라미. 5번. 제3자가 X를 뭐 했어요? 점유 사용하는 경우. 이번에는 제3자가 뭐를 여기를?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어. 누가? 제3자가. 그때 갑은 지상권, 무슨 지상권? 담보지상권이죠. 담보지상권 침해가 되었으니 손해를 변상해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할 수 없다. 5번 정답. 왜 그럴까요? 이 담보지상권은 보통의 지상권하고 성격이
달라요. 보통지상권 볼까요? 1번. 갑, 을, 지상권. 자, 보통지상권은 이 땅을 지배해서 얘가 쓰는 거야. 얘가 사용하는 게 보통지상권이야. 그래, 보통지상권은 본질이 뭐죠? 토지를 사용하는 거야. 토지 사용. 뭐를 사용해요? 토지 사용하는 게 지상권의 본질이다. 30년 동안 얘가 쓰는 거지, 이 땅을. 그죠? 그런데 말이죠, 누가요? 제3자가. 제3자가 여기를 침범했다, 얘가. 동네 양아치가 여기를 침범했죠. 그러면 얘가 사용을 못하죠. 3년 동안 못 썼다, 얘 때문에. A가 3년 동안 침범했어. 3년을 뭐 했어? 침범해서 B가 지상권자 을이 이걸 사용을 못했다. 그럼 손해를 몇 년 입었어? 3년 동안 손해 입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A한테 손해배상, 이 변상하라고 할 수 있어. 손해 변상하라고. 왜? 너 때문에 임마 내가 3년을 사용을 못했어. 변상해. 가능해요, 이게. 보통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게 본체야. 그래서 얘한테 손해배상 걸 수 있어요. 근데 2번. 담보지상권. 담보지상권은 토지 사용이 본체가 아니에요. 뭐예요? 담보가치요. 담보가치 하락을 막는 게 본체야, 얘가. 본체가. 너는 본체가 뭐예요? 담보가치 하락. 담보가치죠.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거야, 얘는. 건물 못 짓게. 그래서 여기를 누가요? 제3자가 쓰더라도. 제3자가 쓰더라도 얘는요, 손해배상을 걸 수 없어요. 왜요? 얘는 쓰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손해배상을 못 걸어요. 보통지상권은 걸어요. 근데 여기 2번 써볼게요. 을이 무슨 지상권? 담보지상권을. 담보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요? A가 침범을 했다. A가 침범을 했죠. 그때 얘는 뭐라고요? 아, 내가 3년 못 썼으니 손해변상해달라?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돼요? 얘는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 얘가 사용 못해도 얘한테 피해는 없어. 건물만 안 지면 이거는 피해가 없는 거야. 그래, 손해배상을 못 들어가. 보통지상권은 손해배상 걸어. 담보지상권은 못 걸어. 왜? 건물 진 게 아니잖아.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어요. 그냥 바라만 보는 거야. 왜요? 건물만 안 지면 돼, 너. 너 건물 지면 내 손에 죽어. 근데 뭐 하면 땅 쓰는 거는 그건 내가 관여 안 해. 왜? 나한테 피해가 없어. 손해배상을 못 걸어요. 이게 담보지상권의 특이점. 5번 정답. 이 문제가 아주 예리하죠. 이어서 63번.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분묘기지권은 올해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이 2개나 있었어요. 그죠?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5월 21일에. 그죠? 그리고 올해 시험에 제일 유력한 타켓 예상 문제로 꼽으시면 돼요. 첫째,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때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땡이죠. 이게 종전 판례죠. 종전에는 남의 땅에다 분묘를 시효 취득할 때는 지료를 낼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분묘 이제는 5월 21일부터 지료를 지급해라. 지료 지급해라. 그죠? X. 언제부터 내요, 그러면?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뭐 한 때? 청구한 때부터 내라는 게 판례 변경이에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가 아니라 뭐 한 때? 청구한 때. 여기서 이제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게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분묘기지권이 2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시효 취득형. 시효 취득형 분묘기지권은 지료를 언제부터 내요? 지료를 달라고 할 때. 달라고 할 때부터 지료 내는 거야. 여기 A 임야에 B가 여기다 묘를 설치했어요. 할아버지 묘를 설치하고 여기다가 20년 점유했죠. 그럼 시효 취득이 되죠. 이게 시효 취득형. 이건 언제부터? 땅 주인 A가 뭐라고요? 야, 사용료 내라고 오늘부터. 그럼 이때부터 내면 돼. 오늘부터 내는 거야. 근데 얘가 A가 B한테 돈 달라고 한 적이 없어. 사용료 내라고 한 적 없죠. 그러면 안 내도 돼. 언제부터? 청구한 때부터. 청구한 때부터. 두 번째는요. 양도형 분묘기지권. 양도형 분묘기지권은 이런 거죠. A 임야를 그림을 그려야죠. 임야도 해 있고 묘도 해 있고 동일인이죠. 동일인. 이때 뭐만? 묘만, 임야만.
임야만 팔았다 C에게. 그러면 양도에 의해서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임야 주인이 A에서 C로 바뀌었죠. 그럼 A가 남의 땅에 몇 자리를 가지고 있죠. 바로 분묘기지권이 생긴 거죠. 뭐에 의해서? 양도용에 의해서. 이건 언제부터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 양도한 날부터. A가 임야를 팔았죠. 3년 전에 팔았다 그럼 3년 전부터 분묘기지권 생겼죠. 바로 이때부터 3년 전 양도한 때부터 분묘기지권 생겼죠. 이때부터 지루네요. 이때는 언제부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날. 분묘기지권이 뭐한 날? 성립일이죠. 성립일. 성립일부터 지료를 얘가 내야 돼. 위하고 틀려요. 위에는 언제부터요? 청구한 날. 밑에는 성립일이죠.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리고 유념해서 하면 이 분묘기지권이 예전에는 여기 남의 땅에다 묘 설치하고 20년 되면 시효 취득 됐거든요. 이게 예전에 판례는 뭐죠? 지료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냥 묘자리 쓰면 되는 거지 이거죠. 근데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왜 바뀌었냐? 야, 남의 땅을 쓰는데 공짜로 그것도 계속 써. 제사만 지내면 계속이야. 주구장창이죠. 주구장창 남의 땅을 쓰는데 뭐라고? 사용료를 안 내라고? 이게 법이야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남의 물건을 쓰는데 사용료를 안 내. 이건 법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용료 받으라는 거예요. 지료 내라고. 유상이야 유상. 무상이 아니야. 그래도 1번 정답입니다. 이어서 64번 전세권 만나실게요.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4번입니다.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세금 반환 채무는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이전해야 하네요. 이전한다. 전세권이 이렇게 있죠. 이때 소유자 바뀌면 전세금 1억 원 누가요? 신소유자에게 당연히 승계됩니다. 설정자는 면하고 그죠? 그래서 이전된다죠. 이전된다. 두 번째, 존속기간이 뭐하기 전에? 시작되기 전에 맞춰진 전세권 설정 등기. 이거는 무효일까 유효일까? 계약기간이 아직 뭐하기 전에? 시작도 되기 전에 전세권 등기해놨죠? 그거 무효가 아니고 유효라는 거죠. 실체에 부합하니까 유효다. 세 번째, 전세권을 설정한 때는 전세금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줘야 돼? 아니죠. 기존 채권으로도 됩니다.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네 번째, 건물 일부죠.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뭐에 기하여? 전세권에 기하여 경매 신청할 수 없죠. 전세권으로는 경매를 못해요. 5번, 전세권자가 필요비를 지출했죠. 그러면 상환 청구할 수 없죠. 왜요? 자기가 부담해요. 전세권자 자기가 보일러 고장난 거 고쳐야죠. 그 필요비는 달라고 할 수 없다. 5번 정답. 여기까지 볼게요.